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칭찬하셨나요?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인 거 알고 있고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은 칭찬, 그 중에서도 선생님에 관한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애 칭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선생님 칭찬까지 해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업 태도를 망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1번 원인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고 학원에 등원해서 하루 종일 누구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죠?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내가 선생님을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좋고 선생님도 날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해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싶고 잘 들었다고 수업 태도가 좋다고 칭찬받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잘 해보고 싶은 그런 흔쾌한 마음이 드는 상태, 이 상태여야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선생님 너무 싫어요. 나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엄마가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똑바로 앉아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막 애써 허벅지를 찌르면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이에게도 곤욕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바로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죠? 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과 만나고 있고 학부모인 나는 선생님과 만나거나 선생님께 어떻게 부탁을 드리거나 아이한테 어떤 지시를 하기에는 거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입에 달고 사셔야 되는 멘트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처음 원이라고 하는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거의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때로 영혼 없이 말한다는 걸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생님을 뵙게 되거나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났을 때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경험이 있었던 날, 그날은 무조건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고 말을 해요. 일단 그냥 이것부터 깔고 1번 문장으로 이걸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들어봐야 알고 선생님마다 다 특징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지만 뭐 이러고 이러는데 근데 걔는 뭐 좋긴 좋아 이게 아니고요.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을 아이에게 말해줄 때는 근데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표정과 이 말투 이렇게 이것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들도 다 판단력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있고 선생님이 좋으시긴 하지만 저 면에서는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언뜻 봤지만 선생님이 참 좋으시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좋아했던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 나도 좋았는데 엄마도 좋았나 보네. 엄마가 뭐 때문에 좋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어지는 칭찬들, 엄마의 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야 근데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고 말을 하면 뭐가 좋다는 거야? 한번 드러나 보자.
우리 엄마 뭐 또 잘못 보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쨌든 엄마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지 그 내용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는 아닌 걸 맞다라고 하면서 억지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저 역시 잘하는 부분, 좋은 점과 부족한 부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안 좋은 점인데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좋은 점으로 바꿔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좋다고 생각했던 점, 호감이다, 참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점을 아이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목소리가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애들이 막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끄러운 경우 있어요. 저도 저희 옆반에 그런 선생님 계셔서 저희 반 수업이 힘든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목청이 원래 크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 아이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계속 고성을 지르시는 경우에는 무섭다거나 아니면 좀 산만해진다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팩트예요. 그쵸? 선생님 목소리 크신 건 팩트.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막 쩌렁쩌렁 울리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공개 수업을 보고 온 날 아이한테 야, 니네 선생님 진짜 목소리 크더라. 귀 아파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나도 뭐 더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선생님 목소리 큰 거는 엄마들 사이에 유명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내 아이의 수업 태도를 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 하시겠어요? 삼키셔야죠. 야, 너가 말했던 대로 너네 선생님 진짜 좋으시더라. 네가 말했던 거 맞았어. 목소리가 크긴 크셔. 근데 선생님 계속 싱글벙글 웃고 계시니까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약간 나도 계속 미소가 지어지더라. 너네들한테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약간 싱글싱글 하시는 스타일이셔? 하면서 목소리 큰 것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면, 에너지가 좋으시다던가 텐션이 높으시다던가 표정이 밝으시다던가 아니면 좀 농담을 잘하신다던가 하는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찾아낸 긍정적인 면을 아이한테 한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보니까 분명히 이런 면은 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좋으시더라 하면서 아이가 선생님의 큰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굳이 들어서 알려주면서 아이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학부모 참여 행사를 빠짐없이 다 가신다, 혹은 뭐 절반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편이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생님을 뵐 날이 언제 있냐면 3월에 학년 초에 학부모 총회에 참석을 하죠. 선생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순 없지만 선생님이 대략적인 첫인상을 보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와, 근데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아니, 다른 반은 막 되게 늦게 끝났는데 우리 반 빨리 끝내주셨잖아. 엄마 너무 좋았어.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반만 일찍 끝내면 기분 안 좋잖아요. 뭔가 중요한 얘기 못 들은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성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일단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말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상담 가시죠. 봄 상담, 가을 상담 있습니다. 상담 갔다 와서 야, 선생님이 너 수업 시간에 너무 산만하대.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지만 근데 너네 선생님 너무 좋으시더라. 되게 너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어. 선생님이 너가 뭐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잘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되게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런 거 엄마한테 알려주셔서 엄마 되게 좋았어. 하시면서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들,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들을 다 아이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수업 보시잖아요. 공개 수업 때 저녁 시간 내내 거의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도 공개 수업에서 부모님께 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녁 식사를 먹으러 모였는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와, 근데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너가 처음에 발표할 때 조금 작은 목소리로 하니까 막 열심히 잘 해보자고 막 격려해 주시고 그랬잖아. 엄마 너무 보기 좋았어. 선생님 너무 좋으시더라. 하면서 혼자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회 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체육대회나 운동회 때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가서 또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가서, 와, 너네 쌤 되게 좋으시더라. 아니, 그 하얀색 체육복 오늘 입으셨지. 되게 시원하고 센스 있어 보였어. 하면서 뭐 선생님의 어떤 다른 걸 볼 수 없으니 외모라도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방과후 공개 수업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방과후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고 좋지는 않은데 우리 엄마는 이런 점들을 가지고 선생님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래, 우리 선생님도 좋은 점이 많은 분이셔. 나도 선생님을 좀 좋아해 볼까? 네, 이런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부모가 선생님을 계속 좋아해야 될까? 선생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사람이고 학교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학부모가 예리한 시선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어요. 또 안 좋은 사례는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선생님 욕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엄마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뒷담화 같은 이야기들도 아이한테 전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참으셔야 돼요.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자, 엄마들끼리 모여서 대략적으로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네, 대표 엄마든 반장 엄마든 누군가가 학교에 건의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이 귀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으로 말하지 않으시는 거,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 말을 소리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다? 너네 선생님 되게 좋으시더라? 너네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엄마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이에게 꼭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댓글 너무 재밌죠? 자, 우리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이 점이 좋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 한 가지를 오늘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거를 오늘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그게 선생님을 위한 거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수업 태도와 수업 집중력으로 직결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를 악물고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우리 아이에게 전해주고 마치 소개팅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긍정의 눈으로 한번 우리 선생님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가르치느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칭찬 댓글 기대하겠습니다.